자, 오늘 5월 21일입니다. 네, 5월 21일 분석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야 5경기, 1야 5경기고요. 어저께 오릭스 1마헨, 어저께 오릭스 1마헨이 점호가 나면서 어저께 9길야 저희 메인 실패를 했고, 그거를 실패를 했지만 뭐 어저께 어쨌든 서브 조합 한신승의 세이브 역배 2.9배. 근데 형님들 솔직히 저 역배 존나 잘 맞추지 않아요? 아 진짜 이거는 형님들이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저 진짜 역배 형님들 조합에 넣어주는 거 진짜 존나 잘 맞추지 않나? 어저께 세이브 역배, 그제 메인 조합에 주니치 역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이, 근데 코치님 세이브 역배는 개나서는 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어저께는 세이브 역배는 좀 보이는 역배긴 했어. 왜냐하면 그 스가이 신야 경기라서. 근데 이제 내가 어저께 세이브 역배를 맞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조합들 보면 여기 보면 히로시마 역배하고 역배 존나 많이 맞췄어요. 이건 뭐 이번 달 건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 역배들 많거든요. 요거 이제 이번 달 거 적중 내역이고. 자, 오늘 근데 아침이 형님들 우리 대박 났죠. 뉴욕 양키스 승에 미네소타 노는 우치되는 바람에 2.5배 저거는 뭐 뉴욕 양키스 승만 들어왔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승에 오클라호마 마엔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1마엔 승이랑 디트로이트 승. 형님들 저거는 원래 내가 2.2배 이런 거 형님들 솔직히 잘 안 주잖아요. 근데 2.2배를 준 거는 어저께 형님들 딱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배당 가져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임이 많이 없더라고 어저께는. 그래서 내가 어저께 2.2배 이거 주면서 존나 찝찝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형님도 줄 경기 없는데 뭐 틀릴 이유는 없잖아. 배당이 좀 안 되더라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저께 필라델피아 1마인이랑 디트로이트 승을 줬는데, 좀 배당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먹었으니까요. 어저께 하여튼 오늘 아침 저희 데이터가 거의 진짜 있어글 정도로 잘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께 9길야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오늘 형님들 패키지 할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00개 후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약 40일 패키지 15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형님들 꾸준하게 따라오실 분들은 1500개 후원하시면 6월 말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국내 야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형님들 NC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형님들 하나가 4대1로 어저께 승리 거뒀고, 양팀이 형님들 방망이가 좀 너무 안 좋죠.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야, 그리고 이 NC가 방망이를 진짜 잘 치고 있다가 최근에 NC 다이노스 방망이 진짜 형님들 조지고 있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NC 방망이가 형님들 최근 5경기에서는 국내 야구에서는 제일 못 친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사실은. 예, 방망이가 너무 안 맞고 있고 NC가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8푼 3리입니다. 너무 안 좋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4대1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하나도 지금 방망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솔직히 양 팀은 방망이는 그냥 솔직히 지금 믿지 못해요. 이 둘이는. 방망이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형님들 하나 같은 경우에는 홈런 나오는 게 좀 영향이 컸죠. 근데 이게 뭐 하나가 홈런이 어저께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도 지금 득점을 하는 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선발 NC는 오늘 신민혁이, 그리고 하나는 오늘 황준서.
자, 어쨌든 간에 신민혁 같은 경우에는 이 무실점 피칭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얘가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3실점씩 하면서도 6이닝은 어느 정도 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최근에 SSG 상대로 5이닝 3실점에 6이닝 3실점. 이닝은 그래도 이 족밥 투수들 중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먹는 편이고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경기를 확 터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그래도 2점 3점 해갖고 5이닝 6이닝은 먹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A급 투수들이랑 붙을 때는 신민혁 가기 쉽지 않지만 이 신민혁이랑 붙는 투수가 A급이 아닐 때는 뭐 신민혁은 나름대로 좀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올 시즌 방어율은 5.02. 그 다음에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요런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선발 오늘 황준서인데 황준서가 작년에 36경기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지고 올 시즌 형님들 첫 등판입니다. 근데 첫 등판이 울수 문수 경기장 문수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서 사실은 뭐 신민혁도 완전한 카드는 아니지만 이 황준서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첫 번째 등판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 시즌 막바지에는 불펜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선발로 등판하는 황준서가 어떤 피칭을 할지는 솔직히 좀 요 경기도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선발이 확실한 애들끼리의 대결이 아니라서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이 원정이라는 점, 그 다음에 하나가 방망이도 많이 죽어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은 저는 그래도 NC 쪽을 한번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지금 기준점이 9.5점인데 하나랑 NC가 방망이를 너무 못 치고 있는 페이스라 가지고 사람들이 9.5점 언더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황준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닝을 많이 못 먹고 내려가면 이 황준서가 던지는 경기에 하나 좋은 불펜들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워 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언더 가는 거 형님들 좀 저는 불안하다. 황준서가 이닝을 잘 먹어주면 9.5점 언더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랑 NC 방망이 못 쳐서. 근데 황준서가 만약에 또 어설프게 2이닝 3이닝 던지고 불펜에 부담을 주는 경기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이 경기는 저는 오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어버는 되게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이 조금 듭니다. NC 승 저는 보고요. NC 승 보고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언더를 예상을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혁이든 황준서든 어떤 놈이든 간에 5이닝 6이닝 못 먹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버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국야 두 번째 경기 기아 KT 자, KT는 오늘 고영표,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다몰러. 이 아다몰러가 홈이랑 원정 기록을 보면 얘가 홈에서의 기록은 좋은데 원정은 형님도 좀 살짝 불안하기는 해요. 원정 방어율은 3점대 중반 정도 되고 최근에는 롯데, 그 다음에 SSG 하나, LG까지 최근 4경기에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좀 잘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다몰로가 이제는 좀 KBO에 좀 완전히 적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피칭을 하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고영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냥 배팅볼 던지고 있죠. 삼성 상대로 4이닝 5실점, 롯데 상대로 4.2이닝에 8실점, 키움 상대로 6이닝에 5실점. 최근 3경기 KT 완전 폭파시키고 있는 게 고영표다. 양쪽 투수들 최근 분위기를 보면 고영표보다는 확실히 아다몰러가 원정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영표가 이 수원 KT 위즈파크에서의 기록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위즈파크에서의 방어율이 5.24, 근데 원정에서는 2.32 던지고 있습니다. 홈 고영표 올 시즌에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용표의 분위기, 그 다음에 홈 기록 요런 것까지 봤을 때는 고용표를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용표가 올 시즌 기아 상대로 6이닝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 있긴 한데 요거는 4월 15일 한 달 전 한창 고용표가 잘 던지고 있을 때의 기록이고, 최근에는 지금 고용표 완전 배팅볼 투수기 때문에 솔직히 KT 보기는 좀 쉽지가 않다. 선발도 KT보다는 기아가 좋고요. 뭐 KT가 최근에 방망이가 살짝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기아가 방망이를 지금 못 치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솔직히 KT를 보는 건 저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아 쪽 보는 게 좀 현명해 보이고, 또 기아 배당 자체가 형님들 1.75면 나쁘지 않죠. 1.75 형님들 이 배당이 또 괜찮기 때문에 나는 이 배당을 조금 챙겨서 간다고 하시는 분들, 기아 정배는 확실히 건드려 볼 만하다. 야, 나는 형님들 이 야구는 저도 이 선수 출신이지만 물론 기아의 위즈덤, 나성범 이런 거 저 중요하죠. 근데 저는 형님들 솔직히 타자 라인업 잘 안 봅니다. 저는 형님들 투수 흐름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타자 라인업은 저는 솔직히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라인업 형님들 그거 보고 맞추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결국엔 야구는 투수 노름이에요. 저는 형님들 라인업 잘 안 봅니다. 저는 투수 이제 불펜들 어째 돌아가는지 최근 분위기, 그 다음에 경기장 뭐 요런 거 나는 많이 보지. 저는 형님들 라인업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라인업을 많이 보는 유형이면 기아 가지 마세요. 내 말이 틀린 말 가지 마라. 기아 가지 마라. 기아. 그리고 내가 형님들한테 보내주는 데이터에는 답이 다 있다. 내한테 데이터 선 사람들은 내가 오늘 뽑아놓은 최고의 4경기 단폴까지 하면 5경기 데이터를 딱 받아요. 뭐 답답하면 형님들 데이터 구매해서 보시고,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랑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맞춰보고 본인이 조합 짜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형님들 뭐가 맞니 안 맞니 할 건 아니잖아. 맞잖아. 자, 그래서 형님들 저는 이 경기 기아 보겠습니다. 저는 1.75라고 하면 기아의 배당이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여지고,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형님들 사람들이 이거 언더 예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는 무조건 오버 봐야 됩니다. 지금 양 팀의 방망이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고용표가 너무 털리고 있어서, 만약에 뭐 아다몰로가 한 2-3점 줘버린다고 하면 이 경기 8.5점이면 무조건 오버 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죠. 8.5점 언더를 보기에는 뭔가 많이 쪼리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형님들 기아 승이나 그 다음에 8.5점이면 오버나 두 개 중에서 형님들 좀 골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형님들 기아 승이랑 우리 오버 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갈까요? 다음 경기는 롯데랑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LG. 롯데랑 LG. 자, 오늘 롯데는 나균환이고, LG는 오늘 임창규고. 뭐야 이거? 이 사람 뭐야? 숨어서 보고 있네. 그 매니저 달고 보세요. 자, LG랑 롯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 선발은 나균환이 오늘 선발이고, 그리고 오늘 LG는 임창규가 선발입니다. 야, 근데 임창규가 진짜 너무 노련하게 잘 던지고 있어가지고,
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올 시즌 방어율이 1.99에 그리고 최근에 키움 상대로 7이닝에 1실점, 삼성 상대로 6이닝 1실점, SSG 상대로 6이닝 1실점. 최근에 또 선발 3연승하고 있는 게 임창규고, 나균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에서 실점이 너무 많죠. 5.2이닝에 6실점, 그 다음에 3이닝에 5실점. 나는 근데 이 임창규가 던지는 LG 경기는 사실은 형님들 좀 저는 손이 안 가기는 해요. 왜냐면 임창규가 잘 던지는 건 맞는데 뭔가 내가 임창규 가면 여지없이 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형님들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일단 기록적으로만 봤을 때는 임창규가 나균환한테 밀릴 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엘콜라시코 이 매치업 특징상 맞죠? 얘네 둘이 붙으면 뭔가 편안하게 갈 것 같은 경기도 어렵게 가고, 좀 그런 이제 매치에 대한 변수도 좀 있는 경기라서 뭔가 임창규 좋다는 건 알지만 임창규에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투수만 봤을 때는 솔직히 기록만 보면 나균환보다는 임창규가 압도적으로 좋기는 하고, 어제도 형님들 뭐 롯데가 막 따라가다가 또 막 뒤에 폭파당하고 완전 난장판이 난 경기인데, 이 경기가 오늘 9.5점이거든요. 9.5점이라고 해도 형님들 오버를 봐야 됩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 오버를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어저께 롯데 자이언츠가 LG 막판에 따라갈 때도 나는 솔직히 롯데가 이길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지고 있는 경기, 지고 있는 경기를 7, 8, 9회 이때 쓰는 투수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격조가 너무 약한 게 롯데거든. 롯데는 초반에 리드를 잡고 있을 때 승리조 애들은 센데 추격조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롯데가 오늘도 나균환이 먼저 점수 줘가지고 리드를 주게 되면 사실 뒤쪽에는 이 쓰는 투수들이 너무 개판이라서 롯데 솔직히 이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오히려 만약에 롯데 자이언츠가 추격조를 올렸을 때는 점수, 실점을 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솔직히 언더 보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오버를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이 경기 형님들 그냥 형님들 요거는 오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 승을 보기에는 임창규랑 나균환, 그 다음에 방망이, 그 다음에 뭐 추격조 여러 가지 것들이 롯데 자이언츠가 솔직히 잘하고 있는 건 팩트지만 좀 열세입니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LG 승이랑 이거는 9.5 오버 딱 보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잠시만, 이거 내 영상 녹화 안 했나? 했지.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자, SSG 그리고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 1,500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데이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00개 6월 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오늘 하루 데이터 받으시는 거는 100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또 450개 하면 일주일. 위에 형님들 그 메뉴판 보이시죠? 네, 보시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고, 어저께 뭐 여기 전날 적중 데이터 보시면 엄청나게 적중 많이 했죠. 적중 따라만 오셔도 적중한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많이들 형님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SSG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은 형님들 최민석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형님들. 넘어갈게요. 진짜로 몰라요. 진짜 여기서 형님들 최민석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이 최민석인데, SSG의 투수가 만약에 약한 놈이 나온다면 내가 최민석이 누군지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최민석 이 새끼 누군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SSG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류 앤더슨이 선발로 나옵니다. 이 드류 앤더슨의 특징은
홈에서의 피칭보다 원정에서의 피칭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드류 앤더슨이 이 경기장이 큰 잠실 같은 구장에서 졸라 잘 던집니다. 그래서 이 최민석이라는 투수가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SSG가 만약에 드류 앤더슨이 최민석한테 잡히면 오늘 배팅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한강 물 넘칠걸요. 한강 워터파크 됩니다. 전부 다 한강 다 뛰어들어야 돼요. 오늘 이 경기가 국내 야구에서는 사람들이 주력으로 건드는 경기, 제일 많이 건드는 경기일 거고, 이 앤더슨이 확실히 잠실 원정에서의 피칭이 워낙 좋은 친구라서 이 경기는 뭐 두산의 역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SSG를 가야 되는데 SSG 배당이 1.44면 굳이 마헨을 걸치지 않더라도 형님들 배당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매치업이. 뭐 판단은 형님들이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경기 9개 경기 중에서는 무조건 손대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드류 앤더슨이 최근 4경기에서의 피칭도 너무 좋아요. 6이닝 무실점, 5.2이닝 A실점, 5이닝 A실점, 6.1이닝 무실점. 최근에 잘 던지고 있고, 두산 상대로 올 시즌에 한번 야무지게 털린 적이 있는데, 이 두산한테 털렸던 경기도 결국에는 홈에서 털렸단 말이죠. 앤더슨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하기 때문에 오늘 원정 앤더슨 상대가 최민석이라면 뭐 말할 거 없다, 여지 없다 생각합니다. 뭐 SSG 최근에 또 분위기도 좋고 이거는 SSG를 안 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이 경기는 SSG 승, 그 다음 SSG 1마엔, SSG 마헨, 그리고 SSG 전반승, 형님들 그냥 꼴리는 대로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7.5점, 이거는 무조건 오버 봐야 되죠. 이거는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소라, 니 이거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는 하나? 자, 삼성이랑 키움. 오늘 국내 야구는 형님들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9야는. 네, 삼성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선발은 후라도, 그리고 키움 선발은 오늘 하영민이 던집니다. 삼성 형님들, 저는 솔직히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삼성 초반에 잘한다고 깝칠 때 욕거라지 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삼성이 작년에 형님들 입마들 운빨 존망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된 거지, 얘네들 솔직히 불펜도 약하고 방망이도 초반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치긴 했지만 나 욕구라지 날 줄 알았다 삼성. 자,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삼성이 이 지금 부진한 분위기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어가려고 하면 이 오늘 후라도의 피칭이 너무 중요하기는 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하고 있는 게 삼성이고, 어제는 11안타 치면서 형님들 6대3 승리 거뒀는데, 이 지금 후라도랑 형님들 하영민 매치업만 봐도 삼성은 지금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경기이기는 하죠. 이 경기는 후라도 최근에 점수 좀 주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에서 에이스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하영민도 뭐 역시나 지금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서 똑같은 만약에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삼성이 형님들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도 내가 형님들 뭐 키움 역배 본다고 해갖고 키움 역배 메인으로 가져갈 사람 없고, 이 경기도 형님들 그냥 삼성 봐야 돼요. 삼성을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삼성이 어저께 형님들 방망이 좀 쳤고, 이 삼성이 오늘 키움보다 또 괜찮은 이유는 이 삼성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 5경기 안타 개수가 진짜 월등하게 많기는 해요.
얘네들이 지금 최근 5경기의 안타 개수를 보면 삼성이 안타 개수가 진짜 그래도 경기 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쳐요. 최근 5경기 키움이 안타를 29개 쳤거든요. 근데 삼성이 최근 5경기 50개 쳤습니다. 그러니까 1승 4패한 키움은 29개, 2승 3패한 삼성은 50개. 근데 후라도만 오늘 자기 피칭 해준다고 하면 솔직히 이 경기도 그렇게 이변은 많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삼성 보는 게 맞다.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요 경기 형님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언더 못 가죠. 언더는 못 가고 요 경기는 오버 쪽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키움이 방망이를 못 쳐서 언더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8.5점이라고 하면 언더 볼 게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기하는 형님들 5경기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형님들 오늘 구기를 올 오버를 보거든요. 올 오버. 오늘 구기에 언더 갈 만한 게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오버를 보기 때문에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 경기들 중에서 잘 골라서 가시면 좀 답이 있을 것 같고, 뭐 구기아 형님들은 오늘 난이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어려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구기아 형님들 잘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야구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일본 야구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이랑 즐겨찾기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데이터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데이터가 형님들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데이터 구매하시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할 이상은 진짜 오늘 뭐 먹고 간다고 봐도 무방한 날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우리 사셔가지고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야구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는 오늘 첫 번째 경기 주니치 드래곤즈 대 요코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요코하마. 자, 오늘 요코하마 선발은 트레버 바우어, 그리고 오늘 주니치 선발은 미우라 미츠키. 최근에 그 바우어가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6실점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전에도 8이닝 먹기는 했지만 3실점. 최근에 이제 바우어가 실점률이 많이 올라갔긴 했죠. 근데 이 바우어가 최근에 형님들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나는 이 바우어가 이 던지는 이 공이 주니치한테는 강한 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니치가 올 시즌에 방망이를 좀 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형님들 원래 주니치 드래곤즈의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얘네들이 2할 중반대 3할 가까이 치고 있다가 최근 5경기 타율 1할 8푼 8리까지 떨어졌고, 지금 주니치 방망이는 진짜 너무 할 정도로 못 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 바우어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주니치 상대로는 호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 6이닝 1실점 잘 던진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주니치의 미우라 미츠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기 나와서 1승 9이닝 동안 3자책점, 방어율이 3.00. 최근에 야쿠르트전에 4이닝 3실점, 그 다음에 한신전에 5이닝 2실점 경기 있고요. 얘가 이제 5월달부터 나왔죠. 근데 뭐 사실은 뭐 MPB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는 친구라서 약간 뜬금 호투도 예상은 좀 해야 되는 그런 투수이기는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요코하마가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연속 2경기 10점씩 내면서 뭐 화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는 한데,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우어가 주니치 상대로 점수를 많이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주니치의 오늘 미우라 같은 경우에는
뜬금호투가 가능한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 형님들 그 요코하마 방망이만 보고 오버 가기에는 뭔가 형님들 조금 부담스러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가시는 분들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그 다음에 어저께 10대2 승부가 났기 때문에 주니치는 승리조 불펜들을 전부 다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 거면 1.2점 차이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10대2 이렇게 개발리는 게 다음날 경기는 더 좋습니다, 운영하기는. 주니치가 미우라 뒤에 붙일 수 있는 투수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저는 오버 가는 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이 경기 형님들 솔직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승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마 요코하마를 보실 겁니다. 예, 요코하마 요즘에 분위기 좋으니까 네, 요코하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경기 6.5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우라가 털리지 않는다고 하면 뒤에 경기 6회 7회 때부터는 점수 많이 안 날 경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 한신. 서브 조합을 내가 넣어놨나? 미쳤는갑다. 다시 보낼게. 서브 조합 무시해야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다시 보낼게요. 서브 조합 없는 걸로 다시 보낼게요. 근데 저거 안 뺐는갑네. 안 된다. 내가 저 빼고 다시 보낼게. 저 서브 조합 저거 무시해야지.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 너무 좋은 지적이다. 이거 또 사람들 서브 조합 저거 또 살라. 자, 요미우리 한신. 자, 한신은 오늘 홈에서 경기고 제레미 비슬리, 그 다음에 요미우리는 오늘 이노우에 선발입니다. 비슬리가 좀 계속 얘가 좀 이제 골치 아픈 거는 그냥 선발에 계속 냅두던가 아니면 불펜이면 그냥 불펜으로 계속 쓰던가. 근데 비슬리가 뭐 선발 올라왔다 불펜 올라왔다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투수이긴 합니다. 얘 그냥 선발에 가만히 냅둬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근데 얘를 막 선발 불펜 너무 이게 멀티로 사용을 해서 솔직히 비슬리가 던지는 경기 뭔가 한심각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원래 얘가 홈에서의 피칭이 엄청 좋은데 올 시즌 홈 원정 기록 보면 둘 다 형님들 별로 좋지 못하고, 이 뭐 계속 선발 로테이션만 돈다고 하면 비슬리 솔직히 볼만하거든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형님들 이건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비슬리 던지는 경기는. 자,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 최근에 6이닝 2실점, 한신 상대로 3이닝 6실점, 한신 상대로 형님들 크게 점수를 준 경기가 있고 올 시즌 방어율은 2.51. 홈 원정 기록을 보면 홈에서의 피칭이 좋은데 원정도 형님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노우에. 근데 이게 참 오늘 요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게임입니다. 네, 한신 요미우리 어디를 봐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은 게임이고, 자,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형님들 한신이 좋죠. 그 다음에 요미우리가 지금 최근에 또 연패하고 있고, 방망이도 요미우리보다 한신이 더 잘 치고 있고, 그러니까 비슬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비슬리가 잘 던진다고 하면 또 고시엔 홈구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솔직히 한신 타이거즈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예, 비슬리 여차하면 형님들 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어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작년에 비슬리 잘 던졌지. 근데 얘가 계속 불펜이랑 보직 자체를 자꾸 옮겨 다니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5.5점이라고 하면 와 어렵습니다. 5.5점. 네. 이거 5.5점 언어보도 건드리기 어렵다 생각해요. 예. 이거 뭐 어디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거든요. 이건. 예, 이 경기 어려운데 저는 형님들 비슬리 근데 어쨌든 올 시즌에 비슬리가 좋지 않지만 이 통산 기록을 보면 확실히 고시엔에서의 피칭이 좋았던 놈인 건 맞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신 야구세 정도 보고 5.5점 언어버는 형님들 그냥 꼴리는 대로 하세요. 네, 이거 뭐 언더를 가든 오버를 가든 어느 쪽을 가도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쿠르트 그리고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우리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님들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1500개 후원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40일 패키지 이벤트 오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0개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 그 패키지 요금으로 40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1500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야쿠르트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로시마 선발은 오세라 다이치 최근에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올 시즌 7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1.80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로 3경기 나와서 2.00 뭐 홈에서 히로시마 오세라 다이치 이거 형님들 의심할 필요 없죠 사실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히로시마는 홈에서 오세라 도코다 모리시타 이런 애들 나올 때는 진짜 극강입니다. 네 요거는 형님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오세라는 무조건 형님들 홈에서 일단 기본빵은 합니다. 무조건. 야쿠르트는 선발 요시무라 코시로 올 시즌 2승 2패 방어율이 3.28 얘가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요미우리 상대로 8이닝 1실점 기록하면서 요시무라 코시로가 약간 자기 모습을 좀 찾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올 시즌에 요시무라 코시로가 야쿠르트에서 진짜 1선발급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하면서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시무라가 갑자기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히로시마에서 이 홈 경기 잘하고 오세라 다이치 나오고 한다고 해도 요시무라 원정에서 만약에 얘가 오늘 날 발리면 히로시마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죠. 요시무라 코시라가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모든 형님들 기록적으로만 봐도 사실은 형님들이 히로시마가 좋기는 해요. 히로시마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은 1할 9푼 6리 엄청 안 좋은데 최근 홈 경기 5경기 타율은 2할 8푼이에요. 얘가 이 최근에 원정 경기가 많아서 팀 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홈에서의 이 히로시마의 방망이는 상당히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저는 히로시마 방망이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오세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할 거 없어요. 네, 오세라 다이치도 네 홈에서 너무 잘 던지고 그 다음에 뭐 대표하는 투수긴 하니까 이게 홈이기 때문에 솔직히 야쿠르트를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야쿠르트 뭐 최근 방망이 2할 3푼 그러니까 완전히 요시무라 코시로가 캐리하는 경기가 나와도 야쿠르트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느낌의 경기라서 뭐 오세라 던지는 히로시마 홈이라고 하면 히로시마를 보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자 5.5점이라고 하면 저는 형님들 요 경기는 오늘 오버를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 오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오세라 다이치랑 요시무라 코시로 얘네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7이닝 기준으로 한 2점씩은 실점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오늘 흑구장이고 히로시마 홈에서 잘 치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건 딱 한 5.5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언더날 가능성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히로시마 집중력 있게 딱 치면 홈에서는 또 득점 많이 하는 팀이라서 저는 요 경기는 형님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네, 충분히 오버 볼만하다. 요시무라가 직전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많이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버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히로시마 승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뽀넴 소프트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오넴 소프트뱅크의 선발은 니오넴은 기타야마 겐지,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마츠모토인데, 마츠모토 올 시즌에 12경기 16.1이닝 동안 실점이 없습니다. 방어율은 0.00. 근데 얘는 선발로 형님들 등판한 건 없고 거의 다 불펜 기록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극강을 보이긴 했는데 선발로는 솔직히 어떨지 모르죠. 네, 뭐 최근에 2이닝 무실점, 2이닝 무실점, 1이닝 무실점, 1.2이닝 무실점, 1이닝 무실점 전부 다 불펜 기록이고, 네, 오늘 이제 선발이고. 자, 기타야마 겐지. 자, 올 시즌 방어율이 1.69. 근데 이거 자, 근데 이거 경기를 형님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그 기타야마 겐지가 이 직전 경기에 오릭스 상대로 8이닝 3실점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진짜 레알 억가 경기인 게 뭐냐면 심판이 기타야마 겐지 던지는 볼을 아예 안 잡아줘요. 이날 미야기랑 선발 대결을 붙었는데 아이 좀 심하더라 심판이. 기타야마 겐지 진짜 타자 못 치는 데다가 던져도 심판이 전부 다 볼 줘요. 이거 이날 그 기타야마 겐지 1회부터 완전 정신 나갔거든요. 얘가 제구력도 좋고 경기 운영도 되게 괜찮은 친구라서 지금 니오넴에서 거의 에이스급인데, 아니 이날은 진짜 심판한테 완전 억가당했습니다. 기타야마. 요거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도 기타야마 겐지가 진짜 괜찮은 투수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형님들 소프트뱅크가 잘하고 있기는 한데 뭐 소뱅이 투수력으로 좀 잘하고 있고 방망이는 잘 못 칩니다. 네, 지금 최근 5경기 4승 1패 거두고 있는데 팀 타율이 1할 9푼4리고 오히려 형님들 방망이나 여러 가지라 봤을 때는 저는 홈, 그 다음에 방망이, 오늘 선발 기타야마 겐지, 네, 오셨습니까 형님? 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니오넴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그 다음에 마츠모토가 불펜에서 활약하던 친구라서 얼마나 이닝을 먹을지도 몰라서 솔직히 마츠모토 선발 경기는 가는 건 저는 조금 걱정이라서 저는 형님들 이 경기 니오넴 쪽 보고요. 그리고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장 자체가 타자 친화형 구장이고, 그 다음에 일단 마츠모토가 어떻게 될지 몰라. 구독 68개월 감사합니다. 마츠모토가 이닝을 많이 못 먹을 거기 때문에 이 타자 친화형 구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 경기는 오버, 5.5점이라면 오버가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조금 느껴집니다. 니오넴 승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도 된다. 아니 마에는 안 봅니다. 아니 마에는 안 봅니다. 예. 승만 봅니다. 승만. 자, 오릭스 그리고 치바롯데. 자, 치바롯데 선발은 오늘 니시노 유지, 그리고 잠깐만
아니다. 내 지금 방송 중. 어. 그 다음에 오릭스 선발은 오늘 미야기입니다. 미야기 올 시즌에 1.98 던지고 있고 최근에 니오넴전에 6이닝 3실점. 그 다음에 또 니오넴 상대로 6이닝 2실점. 니시노 유지는 요즘에 실점이 많죠. 예, 니시노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 시즌이 더 안 좋고 최근에 세이브 상대로 6이닝 4실점 하면서 니시노도 형님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상대 전적은 서로가 서로한테 좀 강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투수만 봤을 때는 솔직히 미야기가 니시노보다는 한 수 위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수입전이긴 한데 미야기가 던지는 날은 오릭스는 모든 걸 걸어서라도 솔직히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 오릭스는 풀로 경기를 치룰 것 같고 최근에 뭐 방망이 양팀 다 못 쳐요. 예, 방망이 못 치고 있는데 오히려 방망이를 둘 다 못 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망이는 오릭스가 훨씬 더 강한 팀이고 올 시즌에 지금 지바 롯데 같은 경우에는 팀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니시노 같은 경우에는 3옵션 4옵션이고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1옵션 투수기 때문에 사실 선발 매치업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가 잘 못 풀어나가는 지바 롯데랑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형님들 오릭스 봐야 되고 저는 솔직히 이 경기 오릭스 1마엔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릭스 1마엔을 메인에 줬는데 0.5 나는 바람에 어저께 적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경기 미야기가 던지는 날이면 한 번 더 저는 오릭스 1마엔 볼만하다. 일본 야구 1마엔 배당이 좋기 때문에 뭐 1마엔 건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경기 형님도 5.5점입니다 5.5점인데 양팀의 일단 방망이만 봤을 때는 5.5점 언더가 예상이 되는데 니시노가 심하게 털려버리면 오버 날 게임이라서 어느 번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형님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니시노가 오릭스 상대로 엄청나게 자기 혼자서 3, 4점 줘버리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경기 언더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야구 5경기, 그 다음에 일본 야구 5경기, 해서 총 10경기 알아봤고요. 오늘 데이터가 형님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 들어보시고 애매하다, 판단이 안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후원하시면 데이터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서정민 코치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코멘트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